지난 10년간 팀의 상징이자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로 활약한 손흥민이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다음 시즌 주전 구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중동, 북미의 복수 구단들이 그의 차기 행선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새로 부임한 덴마크 출신 토마스 프랑크세 감독이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선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인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역할 변화가 구단 내부에서 공식화된 가운데 미국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이 사우디 프로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지난 2일 손흥민과 프랑크 감독 사이에 직접 면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골드에 따르면 최근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과 대면에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주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골드는 손흥민이 잔류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이적을 원한다면 구단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용 방식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이적을 고려해도 좋다는 우회적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두 번째 시즌부터 줄곧 주전 자리를 유지하며 에이스로 활약해왔습니다. 2021년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도 올랐고 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하며 클럽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리그에서 7골 9도움에 그친 그는 체력 저하와 잔부상에 시달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시즌을 앞둔 지금 새로운 감독의 구상에 손흥민은 더 이상 핵심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미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1일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에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선수로 분류됐다며 특히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와 MLS 구단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스테인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목표를 이룬 만큼 이번 여름이 토트넘과 아름답게 이별할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이적은 오는 8월 3일 한국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거취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된 손흥민의 행선지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미국인데요. 단기적인 이적료 수익 외에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 손흥민의 미국행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LS는 현재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뛰고 있으며 아시아계 팬층과 시장성이 높은 리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북미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은퇴 후 활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공격진 구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풋볼 런던이 최근 실시한 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손흥민을 사우디 리그로 이적시키는 것이 구단의 재정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팬들이 단순히 팀의 레전드를 남기는 감성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손흥민 매각을 활용한 새로운 대체자 영입을 원한다는 점은 손흥민이 더 이상 팀의 절대적인 존재로 남기는 힘든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만큼 대대적인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재정적 유연성과 전술적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이자 동시에 손흥민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구단의 핵심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주전 자리를 위해 토트넘에 남아 힘겨운 경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커리어 후반기를 위해 다른 대륙을 택할지는 이제 손흥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아름다운 피날레를 뒤로한 채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할지 혹은 또 한 번 팀을 위해 헌신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 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 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와 앙투안 세메뇨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음베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뇨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본머스에 남습니다. 본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뇨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뇨는 2022년도 시즌 본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 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뇨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뇨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뇨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 축구 매체 DR 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세메뇨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 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 팀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세메뇨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세메뇨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세메뇨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뇨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음베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음베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음베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음베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맨유의 이적료 제안을 브렌트포드가 2번이나 거절했지만 맨유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베모는 이변이 없는 한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 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 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1 스포츠 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